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2주 후에 미국 기준금리 50bp 올려서 4.5% 된다는 거, 이거 현재로서는 사실상 확정된 거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23년 이후 미국의 금융긴축 경로 고민해 보고요. 그 결과로서 투자 전략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12월 1일 어제 미국 PCE 물가지수 6%, 코어 PCE 지수 5%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사진 보시고요. 그래서 물가지수가 정점 지났고 둔화된다, 더 이상 가속되지 않는다, 이 사실이 다시 이제는 확정이 되었는데 확실하게 증명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피크아웃 여부를 논쟁하는 것은 그건 덩신 같고요. 벌써 제가 한 6, 7개월, 7, 8개월 이렇게 계속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다. 문제는 연준 목표치 2%와 비교하면은 물가 지수가 현재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긴축은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것이고, 이제 지금 남는 쟁점은 도대체 최종금리 얼마가 될까? 그다음에 언제 금융 긴축 종료선은 나올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쟁은 여기에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제 오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거 쉽게 풀어버리는 것이 또 천재들 일 아니겠습니까?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요, 미국 개인 소득도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실질 소비도 매우 견조합니다. 소비가 위축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 경제 대략 4분의 3, 최소 4분의 3 이상이 소비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옆에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그것도 최근 한 2주간 크게 반등했죠.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거의 폭락하는 것 같지만 장기 추세를 보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다시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크게 반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 이전의 저 숫자도 결코 낮은 것이 아니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즉 소득과 소비가 지금 매우 강하다.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고용시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지금 매주 발표되는 이니셜 잡 리스트 클레임이나 아니면은 잡 오프닝, 그다음에 ADP 보고서, 또는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죠. 고용 보고서, 이런 거 다 종합하면은 매우 고용시장은 강력하다. 이제 이건 너무나 자료를 많이 봐서 지금은 이렇게 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가가 2% 넘어가지 않으면서 최대 고용 달성하는 것이 연준의 존재 이유입니다. 즉 미국 연방헌법상의 연준의 책무입니다. 이거는요, FOMC 스테이트먼트에 아예 부동문자로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명서 나올 때마다 이걸 거듭 리뷰합니다. 리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2% 물가 최대 고용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하태평시대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현재 성장률은 3분기 2.9% 정도, 이거는 거의 이제 변동이 없겠죠. 네? 이렇게 나왔고, 4분기 전망치는 다시 이제 수정이 돼서 이제 2.8% 성장하는 걸로 수정 발표가 또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연준의 목표는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연준의 목표가 아닙니다.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고용은 최강 상태인데 물가가 6%, 5%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연준은 물가 멱살을 잡고 물가와의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놈의 물가를 2% 이내로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생결단 이렇게 현안이 되어서 연준이 설칠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런데 2주 후에 기준금리 4.5%를 올린 후에는 대략 한 5, 6주마다 이제 연준이 열리지 않습니까? FOMC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5, 6주 이렇게. 그래서 연준 내년 일정은 2월 1일, 또 3월 22일, 그다음에 5월 3일, 그다음에 6월 14일, 그다음에 7월 26일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럴 때 과연 연준은 얼마를 올릴까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2월에는 50bp 4.5% 이렇게 되겠지만은 내년 2월부터는 25bp 즉 베이비 스텝을 한 번씩 쉬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 기준금리 5% 가능성 요걸 저는 현재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를 밑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월 이전에 11월 및 12월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됩니다. 요게 얼마나 둔화되는지 요거 확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월 말에 인플레 예상치까지 확인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전부 다 크게 둔화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일단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두 개 중에 1번입니다. 1 of 2.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중공 PMI 지수, 제조업 PMI 지수 사진 보십시오. 예, 미국 추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그 글로벌 경제 그 엔진입니다. 예, 뭐 중공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저게 그 제조업 PMI 지수라는 게 50 넘으면은 경기가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 50을 하회하면은 경기가 후퇴한다, 쪼그라든다, 뭐 그런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이 정도면은 뭐 전 세계 다 커버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영국은 별도로 뽑진 않았는데 유럽과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은 경기 후퇴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경기 침체를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은 연준이 매우 좋아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경기는 연착륙 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해석이 지금 데이터에 충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준이 원하는 모습대로 지금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2 of 2죠. 대략 1년 전서부터 글로벌 물가 폭등을 이야기했던 그 아이템들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그 리뷰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식량 가격, 원자재 가격, 해운 운임 지수. 지금 물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그 컨테이너에 전부 다 우리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게 다 지금 차곡차곡 실려서 전 세계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가령 뭐 LNGC 그 용선 지수가 폭등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물론 최근에는 좀 내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이런 그 물가 지수에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가스 가격 통해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스 가격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겁니다. 그거 지금 거의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예,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철광석, 그 다음에 강철 제품 다 지금 박살나고 있고요. 부동산, 특히 주택도 지금 거의 글로벌 현상입니다. 다 지금 힘들죠. 다 지금 죄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대폭락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상당 수준이 이미 팬데믹 이전으로 다 지금 빠고 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이런 거 이제 가격 추세 뭐 그래프 이런 거 지난 한 6, 7개월 동안 제가 수시로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기가 후퇴되는 상황에서 이런 가격들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 희박하겠죠. 네. 그 다음에 물가 상승에 지금 막차 타는 분야가 일부 서비스 품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질적으로 이 서비스 라는 것은 본질이 그 파생시장입니다. 이거 제조업 분야 또 경제의 분류가 흥청망청하지 않으면 서비스도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서비스 PMI 지수도 이미 후퇴 영역으로 들어간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연준이 말이죠. 연준에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이 시대의 천재들이라고 봐야겠죠. 그 똑똑한 연준이 그동안 미친 듯이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두고 봐야 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두고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결정은 매우 스마트한 결정이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연준은 앞으로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경치를 보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두고 본다는데 연준의 눈에는 어떤 모습이 비칠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럴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12월 물가지수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금년 11월과 12월 이때 지금 그 5% 6% 어저께 나온 그 PCE가 PCE 6% 그 코어 PCE 5% 이게 전년비 상승률 아닙니까? 그래서 11월과 12월의 숫자 그 전년비 물가 상승률은 12월 이번 달 이후에 이제 발표되고요. 그다음 1월에 발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보게 될 그 그림은 볼 거 없이 분명히 물가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예?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런 간단합니다. 물가지수 저거 전부 다 공식 아닙니까? 공식. 지금 뭐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요. 딱 그 내는 그 방식을 이거 이동평균 방식으로 공식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공식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2 오브 2까지 다 봤고요. 이제 다른 영역으로 연준이 현재 사용 중인 금융 긴축 무기는 2개 아닙니까? 2개. 하나는 기준금리 올리는 것이고요. 엔더 동시에 사용하는 거 연준 자산 축소하는 겁니다. 이거 무기 2개를 지금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특히 이 그 자산 축소 효과 이걸 상당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월 950억 불씩 원리금 상환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은 그러니까 팬데믹 직후에 연준이 무제한 그러니까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무제한 무기한으로 달러를 프린트하겠다. 제롬 파웰이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팬데믹 그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 그때 달러를 그냥 프린트 해냈으니까 그거 가지고 아주 값싸게 빌려 갖고는 이제 온 지구상에서 이제 돈놀이 한 거 아닙니까? 싸게 빌려서 비싸게 돈 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다 갚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갚아야 한다고요. 전 지구상에서 달러를 빨아당겨서 매월 950억 불씩 연준에 갚아야 합니다. 그럼 연준은 그게 바로 시장에서 달러를 소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1년이면 1조 1,400억 달러가 사라집니다. 예. 내년 상반기 되면 이제 1년 돌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 950억 불의 반씩 석 달 동안 했지만 어떤 내년 하반기 되면은 1년 이상 이렇게 달러를 소각해 오고 싶다고요. 예? 그래서 이미 온 세상 금리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언제 완화되거나 또는 종료될지 아직 힌트가 없죠. 힌트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예측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 바로 지금 전 세상에서 시장에서 어디서 곡소리가 들리는지 그거 가만히 보는 겁니다. 아직 곡소리는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투자 전략 한번 인사이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령 그동안 시장 주도했던 산업군들은 21년 같은 그런 호황기는 당분간 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동안 끼었던 거품이 있다면 걷어내야 할 것이고요. 예. 가령 이제 반도체죠. 대표적인 거 반도체 아닙니까?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 데이터를 봤죠.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겁니다. 내년에. 그렇다고 전체 경제가 쪼그라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전체 경제의 몸집은 커집니다. 커지는데 성장은 하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축소된 성장률입니다. 즉 고도 성장이 아니고 저속 성장, 즉 아장아장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걸어가기는 걸어간다는 겁니다. 뒤로 가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갑니다. 경제 전체는. 그러면은 크게 성장하는 산업군이나 지역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반도체나 이런데 철강 이런데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를 커버하고도 전체 경제는 조금씩 나아갈 거 아닙니까? 크게 성장하는 산업군, 크게 성장하는 지역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봐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는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살아날 가능성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CNBC 뉴스도 한번 보십시오. 곧 오일도 지금 생산한다는 거죠. 러시아 오일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렇고 중공은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말라 죽어가겠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은 중공과 글로벌 경제가 아주 밀집하게 커플링 되어 있을 때는 엄청 걱정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지만은 지금은 서서히 말려 죽일 작정이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말라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공이 기가 뭔데? 죽이겠다면 죽어야지 뭐.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지역과 산업군을 다 보상하고도 지구 전체 경제가 아장아장 걸어가려면은 여기 지구 전체라는 건 아까 봤던 주요 국가입니다. 리딩 국가. 그러면 엄청 잘 나가는 산업군, 지역 이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령 유럽 같으면은 LNG 관련 인프라 투자 엄청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산업은 LNG 중심으로 상당한 호황을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에너지 시장을 대체를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는 아장아장이라도 앞으로 걸어갈 거기 때문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안 하고 플러스 성장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 수요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것은 다른 논점이고요. 자, 그렇고 또 가령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동안 돈을 엄청 이제 벌어서 갖고 있었는데 그걸 네옴시티라는 곳에다가 왕창 지금 푼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누가 대박 내는지 이거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령 하이닉스가 아직 저는 하이닉스 같으면 아직 진입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닉스에 물리신 분이 있다면은, 이제 물리면은 적절하게 물 타는 것도 중요하지 않으면 손절할 게 아니라면은. 근데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지금 물타기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사할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물타기 잘못하면 익사합니다. 그런데 조선주는 내리면 매집하는 것이 더 매집하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었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번 보시면은 조선주 중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딱 3개뿐입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입니다. 요거 매우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 이건 팩트니까요. 팩트니까. 그런데 여기서 현대미포는 금년에 외국인 지분이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났죠. 그 과정에서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 근데 현대미포는 9월 수주가 마지막입니다. 4분기에 아직 수주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주 공백이 가장 깁니다. 현대미포가. 그다음에 현대미포는 LNGC 안 만듭니다. 조그만 배 만듭니다. 조그만 배. 근데 이 조그만 배는 말이죠. 중공과 직접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는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의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경쟁 상대가 어떤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다릅니다. 시장이 다릅니다. 참여하는 시장이 다릅니다.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LNG 산업 중심으로 볼 때 핵심 조선주는 2개뿐이지 않느냐.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 2개뿐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투자자 배신했고 뒤통수 까대기를 아직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조선해양을 왜 아직도 상장 폐지 안 하노 이겁니다. 뭉개고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세월은 약이 아니고요. 독약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현대노조는 무슨 파업질을 하고 난립니까 지금?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한 것처럼 이거 정말 저는 잘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노조도 민주노총 탈퇴를 하고요. 시장의 지지와 응원을 받는 그런 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조를 하려도 노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노조도 필요하죠. 뭐 노조 자체를 저는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고요. 그게.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이 말이죠. 노조가 앞장서서 지금 압도적 세계 1등, 1등도 그냥 1등이 아니라 초격차 세계 1등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겁니다. 지금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키워서 우리 사주로 갑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